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용 해결료 건축 저장 시설의 안전성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딱딱한 발표 앞서서 좀 다음에 나와 있는 안전과 안심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안심의 차이는 뭘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안전과 안심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사진 모두 속에 있는 그 시설들은 모두 안전하게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상당히 안전하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 사진은 안전에 더해서 이 안전하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안전을 계속 주장하지만 공학적인 마인드로 정량적인 것만 많이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좀 인문학적인 안전성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사진을 봤는데요. 왼쪽 사진은 이제 딱 보시면 이게 원자력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자력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인문학적인 그런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을 쌓는 그런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건식저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건식저장 시설의 안전성 그리고 어떻게 보안 강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술 현안들이 있고 이런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우리나라의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해결료가 원자로에 들어가서 연소가 되고 나오면 사용 해결료가 됩니다. 사용 해결료는 고열과 고방사능을 띠기 때문에 일정 기간 습식 저장조 속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 부지 내에서 또 건식 저장을 하다가 이제 중간 저장 시설로 가죠. 원전 부지 내 저장까지는 이제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있고요. 이제 중간 저장이나 처분 쪽은 이제 우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건식저장 특징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사용 해결료는 원자로에서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방사능과 고열을 띠기 때문에 일정 기간 습식 저장소에서 저장이 됩니다. 약 보통 5년, 10년 정도 되면 방사능과 열이 한 1000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때는 이제 자연 냉각, 공기로 그냥 냉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 해결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식 저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건식 저장 계통인데요. 가장 큰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냉각제를 뭘로 사용하느냐. 습식 저장은 물로 하지만 건식 저장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또 자연 대류에 의한 공기이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상실되는 것은 사고의 염려가 없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후쿠시마 사고의 전후에 건식저장 사용, 건식저장 용기를 보고 계십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는 이제 주변에 이제 잔해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식저장 용기는 건전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좀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식저장 계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용기 방식, 모듈 방식, 볼트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용기는 이제 금속 용기 속에 사용 해결을 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용기, 그리고 모듈 방식, 수평으로 저장하는 방식, 수직으로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볼트 방식. 볼트라는 의미 이제 항아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김치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항아리 형태로 묶는 지상 볼트, 매립 볼트 이런 형식들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상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저장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되는데요. 밖에 5개형이 전습자장에 5개 그냥 있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5개형이 있고 또 지하에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매립형
그다음에 이런 건물 속에 저장 용기를 넣는 건물형,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파서 저장하는 그런 터널형들이 있습니다. 이미 건식저장 기술은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건식저장 계통이 상용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40년, 5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어떠한 사고나 그런 문제점이 없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어 왔었죠. 이것을 보면 상당히 이미 건식저장 계통의 그런 기술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그런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식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중수로에 이제 한정돼서 있는데요. 중수로 사용 해결료 건식저장 시설이 지금 현재 경주 월성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식저장 시설도 거의 30년이 됐죠. 거의 1992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거의 30년이 넘어왔는데 지금 30년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중수로가 아니라 경수로 사용 해결료 건식저장 시설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식저장 계통은 어떤 안전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인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건식저장 계통 관련 기술 기준들은 규제 지침들이죠. 이미 원자력 안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이걸 입증하고 그 부분에서 인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서야 이제 상용화, 정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건식저장 계통은 설계 요건은 이 저장 용기 속에 사용 해결료의 미임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방사능 차폐가 돼야 되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 사용 해결료를 처분 시에도 꺼내거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용 해결료 건조성, 그런 회수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동력으로 열 제거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식저장 계통 내는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경납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또 지진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설계 요건을 만족해야지 입증을 만족해야지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용화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항목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평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조, 열, 차폐, 임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수행하고 이거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규제 요건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화면은 이제 구조 해석, 열 해석에 대한 전산 해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전산 해석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이런 전도 시험, 지진 시험 같은 입증 시험을 통해서 이 안전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식저장 계통이 이미 프루븐 테크놀로지, 이미 입증된 기술입니다. 40년, 50년 운영되는 동안 아주 안전하게 운영되고 오면서 이미 입증이 됐죠. 특히나 자연 냉각 방식, 자연대로에 의한 공기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재해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32개국 중에 24개국이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외의 국가들도 건식저장 시설이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철을 하기 때문에 건식저장 계통이 필요 없는 그런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건식저장 시설을 운영하면 실생활의 방사능 수준이 상당히 별 차이 없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 현재 경주의 월성 건식저장 시설의 주변에 환경 방사능을 측정해 보면 0.096 마이크로 실버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측정하면 0.134라는 마이크로 실버트가 나옵니다. 오히려 서울이 더 높죠. 이 이유는 이제 도시에는 콘크리트에서 나온 그런 방사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도시의 방사능이 더 높습니다. 이걸 보면은 건식저장 시설로 인해서 방사능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내지 저장계, 이미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저장 계통은 이미 상당 부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식저장 시설에 대한 이제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미국 9.11 항공기 충돌 그런 테러 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미국은 항공기 충돌도 이제 인위적 재해로 인식을 해서 이걸 신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역시도
이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규제 지침에 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항공기 충돌을 평가를 위한 전산 해석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걸 입증하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항공기 충돌 모사 시험까지도 해서 이런 입증 시험까지도 해서 안전성을 검증을 받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또 이런 항공기 충돌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 건식저장 시설 주변에 이렇게 둔덕, 높은 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둔덕을 싸서 항공기가 직접 타격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둔덕 시설을 하는 그런 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언더그라운드. 이것도 이제 항공기가 직접 옆면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방식들이 미국에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이미 과거부터 항공기 충돌을 이미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동서독 대치 상황에서 전투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 평가들을 반영하는 게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식저장 용기를 이렇게 건물 속에 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항공기 충돌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벽 두께가 뭐 1.3m, 1.5m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독일의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또 이렇게 터널 방식도 있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그 속에 보관하는 그런 건식저장 용기를 보관하는 그런 보안 강화된 그런 사례도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40년, 50년 건식저장을 운영을 해오면서 물론 이제 미국 사례겠죠. 우리는 아직 이제 경수로는 없으니까. 미국 사례에서 나타난 그런 기술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기술 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0년, 50년 동안 건식저장을 운영해오면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가 재료의 열화입니다. 사용 해결료 자체에 대한 그 피복 간의 건전성, 장기 열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용 해결료를 담고 있는 캐니스터, 이런 캐니스트의 장기 건전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캐니스터를 담고 있는 오버팩, 금속 용기라든지 콘크리트가 장기 건전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재료의 열화 문제가 이제 서서히 기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이제 국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 해결료 장기 건식저장 중에 있다 보면 이 사용 해결료가 지금 30년, 40년 동안 건식저장되고 있는데 건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중간 저장 시설로 처분 때는 또 꺼내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 해결료의 건전성을 갖다 확인하는 건 중요한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꺼내서 파괴, 비파괴 시험을 해야 됩니다. 물론 파괴, 비파괴 시험을 일반 시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차폐가 된 그런 핫셀 시험 시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내에도 유일하게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 이런 핫셀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2017년 이후로는 이 핫셀 시험이 대전 이제 시민단체 반대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핫셀 시험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료를 핫셀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해외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보내면 운반이나 무슨 거기에 시험 비용, 물론 외화 비용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해결료에 대해서 거기서 시험을 하면 그 데이터가 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비밀 보안 서약을 하긴 하겠지만 그 자료들에 대한 그런 백데이터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유출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국내 핫셀 시험을 가동이 지금 아주 빨리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식저장 캐니스터 용접부 염해 응력 부식, 대부분의 원전 부진의 건식저장 시설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바닷물 냉각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바닷가에 많이 지어져 있는데 바닷가에는 이제 염분이 있죠. 바람 속에 염분이 있습니다. 그 염분이 이런 캐니스터 표면의 용접부에 들러붙어서 부식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염해 응력 부식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염해 부식에 의해서 뭐 크레이 가서 손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부식의 징후가 지금 서서히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기술 현안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앞서 나온 그런 기술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염해 부식이 한 그런 손상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표면 능력 개선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캐니스터 용접부에 부식이 일어난 용접부에 콜드 스프레이를 통해서 부식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이 용접부에 부식의 원인이 되는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 피닝이라든지 초음파 피닝 이런 걸 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경수로 사용 해결 건식저장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건데 이름이 코스모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외 모델 대비해서도 저렴하고 부지명도도 30% 감소되고 다양한 안전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2016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국 NRCDC 인허가까지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체코 원전이라든지 UAE 수출까지도 바라보고 지금 미국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식저장 시설은 항상 모니터링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죠. 안전하게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각종 이런 로봇을 넣어서 감시를 한다든지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열적 성능을 갖다 판단한다든지 이런 건전성 감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재 이 사용 해결료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용 해결료 장기 저장 실증 시험 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수로 사용 해결료는 아까 건식 저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의 30년이 됐는데 현재 그 중수로 사용 해결료 들어있는 사용 해결료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 시험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 해결료를 담고 있는 그 오버팩 건식저장 용기에 대한 건전성을 감시하는 그런 장비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단 과제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